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동해안 신가평 손전선로 건설 관련 정부의 승인 절차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정부 계획대로 가게 된 건데요. 주민들은 민원을 쏟아내고 있고 강원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횡성 공청회. 송전탑 반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주민들이 공청회장을 점거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공청회 무산을 선언합니다. 공청회는 무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올해 주민 설명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목도 송전선로 건설 시행사 설명회로 아예 공사가 기정사실화됐고 반대 현수막과 손피켓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명회 참석자는 평창에서 경기 가평까지 90km 서부 구간 중 횡성을 지나는 서부 1, 2구간 9개 마을 대표들. 국책사업인 송전선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크고 작은 민원을 쏟아냈습니다. 산악 구간이 많아 자재를 헬기로 운반할 수밖에 없는데 헬기 이착륙장이 마을과 너무 가까워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헬기장 그쪽에서 실었다는 얘기 이런 방법 한마디도 없었는데. 이에 대해 한전 측은 해당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사전에 공개했고 주민들이 확인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마을 대표들은 수백 쪽짜리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주민들이 다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한전이 사전 협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그 두꺼운 책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전문이 있겠어요?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자세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 주민들하고 타협이 돼야 되고. 한전은 마을별로 별도의 협의를 거치겠지만 공사 기일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고려해가지고 하는 걸로 어쨌든 저희 한전의 토목이랑 같이 해가지고 한번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어쨌든 마을에 해당되는 이해 이장님을 별도로 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평창을 기점으로 동부 7개 구간과 서부 4개 구간에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구간의 개발 사업을 승인했고 한전은 삼척에서 정선, 영월, 평창, 횡성, 홍천까지 강원 6개 시군에 2026년까지 송전탑 275개를 세웁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산지관리법이 금지하는 경사도 30도 이상인 곳에 송전탑을 설치해 인명피해와 산사태 우려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인제군이 난방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스마트팜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태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스마트팜 온실이 농민들의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되면서 지역에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제철 채소인 토마토. 큼지막하게 자라 일주일 뒤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토마토는 인제군 북면 원통에 지어진 스마트팜 온실에서 자랍니다. 이 온실에서는 인제에서 생소한 바나나와 커피나무까지 키웁니다. 신기하죠. 이 인제군에서도 이렇게 추운 지역인데 여기는 외국에 나가면 뭐 정원 같은 데에서도 그냥 여기에서 신기하게 보는 식물들이 많았거든요. 인제군이 만든 이 스마트 온실은 한겨울에도 영상 15도 이상을 유지합니다. 이곳에서 300m 떨어진 환경자원센터에서 생활 쓰레기를 태운 뒤 발생하는 열을 난방에 사용합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700도 이상의 불로 물을 데우고 뜨거운 증기를 가둬 조금씩 난방에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다 보니 소각로를 정비하는 기간을 빼면 난방에 들어가는 돈이 0에 가깝습니다. 이 온실은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현장 실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작물을 고부가 가치 신품종으로 바꾸려면 평균 3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온실에서 교육을 받고 실습하면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후기 농업인, 귀농귀촌 농업인 등 다양한 농업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아열대 식물관에서 아열대 재배 및 원예치료, 치유농업을 통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평소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쓰레기 소각장, 발상을 전환해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난방비 절감은 물론 교육시설로도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 농업기술원이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가를 대상으로 벼종자 병해충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벼종자로 전염되는 주요 병해충은 키다리병과 도열병, 세균성 벼알 마른병 등입니다. 기술원은 마른 종자는 60도 이상의 물로 소독하고 온탕 소독을 마친 벽씨는 별도로 방제하는 등 여러 차례 소독 작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제와 약제 관련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경계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다음 달 1일부터 관심 단계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 적용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바뀌고 고위험군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던 치료제에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4월 첫째 주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1명을 기록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폐지 가격은 떨어져 1kg에 100원도 되지 않습니다. 50kg의 손수레를 폐지로 꽉꽉 채워도 5,000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폐지 수거로 생계를 잇는 어르신들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여수 MBC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폐지가 가득 쌓인 수레를 끌고 고물상을 찾은 70대 할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를 돌며 모은 것들입니다. 수레 무게를 뺀 폐지 무게만 120kg에 달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쥐어진 돈은 4,800원, 5,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나는 하루에 저러면 당신에도 돈 10,000원, 그래서 12,000원 그 정도밖에 못 풀어. 지난달 전국 폐지 평균 가격은 1kg에 81원 정도, 전남은 이보다 더 낮은 78원입니다. 2년 전 100원이 넘던 폐지 단가가 40% 이상 떨어진 겁니다. 주면서 또 미안해서요. 폐지 미안해져 그러니까 500원 더 주고 1,000원 더 주게 되고 그래 되더라고. 너무 싸니까.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폐지 수집 노인은 하루 5시간 넘게 일주일에 6일 폐지를 수집했습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은 15만 9천 원. 시급으로 따지면 1,226원으로 최저시급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미화 등 폐지 수집의 공적 가치를 인정해 복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kg에 110원까지 폐지 판매 단가를 보전해주고 안전장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계비 마련을 폐지로 줍는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율 심각성을 고려하여 분사를 시행했습니다. 13명에게 350만 5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전국 폐지 수집 노인은 4만 2천여 명. 복지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뒤늦게나마 마련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강원도가 기존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도전 행동의 심각성과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심의한 뒤 최종 선정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이 이번 달 말에 마감된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임업인들에게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달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불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아동학대 조기 지원 시범사업 기간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아동학대 판단 전이라도 관리가 필요한 아동과 조속히 개입해야 할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주시는 강원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에게 공백 없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주 산악자전거파크가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 코스는 다운힐 6개와 크로스컨트리 3개, 실내 산악자전거 체험시설 등 모두 54.2km입니다. 전문 동호인뿐만 아니라 초급자용 연습 코스와 트랙, 체험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누구든지 무료로 체험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에는 가족과 함께 산림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수포츠 페스티벌이 열리고 올 10월 국제대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201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국내외 홍보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오늘부터 25일까지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2024 미주 ITS 총회에 참가해 강릉시 홍보관을 운영하는 한편 총회에 참가하는 140여 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강릉 ITS 총회 참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어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ITS와 자동차 관련 기관, 기업, 교수 500여 명이 참석하는 한국 ITS 학회 2024 충계 학술 대회에도 참가합니다. 춘천시가 명동 상점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오늘 오후 7시에 점등식을 개최합니다. 설치 구간은 명동 거리와 닭갈비 골목 두 곳으로 각각 150m와 160m 규모의 경관 조명이 설치됐고 여름철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조명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가운데 하나로 모두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명동의 상점가는 춘천의 상업과 금융 중심지였지만 도심 공동화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상경기 침체가 이어져 왔습니다. 인제군이 지역 청소년들의 해외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선발이 되면 7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20박 22일 일정으로 현지 가정에 홈스테이로 머물며 학교 수업과 지역 문화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항공료를 제외한 연수 경비는 인제군이 전액 지원하고 항공료는 자부담입니다. 올해는 읍면별로 나눠 모두 25명을 선발하고 면접 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강원랜드가 카지노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하이원 포인트와 입장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강원랜드는 고객의 이용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하이원 포인트인 콤프를 다음 달부터 매출액 대비 적립액을 10%에서 15%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안에 카지노 모바일 입장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의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월부터 카지노 착석 고객 휴식 시간 연장과 입장 예약 ARS 신청 시간 변경, 지역 주민의 선택, 월 1회 출입제도 변경 등을 시행하며 다양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